여러분은 혹시 풍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람도 있었으며 찬기운도 있었으며 산과 햇살의 위치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 사실이었죠. 네, 하여 이런저런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으며 이를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집안의 모든 방향과 그 위치들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 과거의 모든 주택들의 불편들이 다 해소되었죠. 네, 하여 이것들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은 안방의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계시나요? 그럼 거실의 TV나 장식장의 방향은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그럼 자녀들의 방의 침대는 또한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물론 어떤 분은 수맥이 어떻니,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느니 하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년이 달라서 방향을 반대로 해야 한다면 한 침대에서 서로 거꾸로 자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한 수맥으로 인해 침대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 그럼 안방의 모든 곳에 수맥이 있다면 안방은 버려두고 거실에서 자야 할까요? 아님 주방에서 자야 할까요? 네, 이렇듯 엉터리 이론, 많은 풍수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흘러넘치는 곳, 네, 이곳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수맥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양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풍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저 또한 이 수맥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멜로드나 펜들럼으로 수맥을 측정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네, 이는 간단한 손동작으로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 그리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원리의 조잡성이 너무도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풍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풍수학에서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지 마라고 한 것은 과거의 가옥구조가 현대와는 너무도 달라 많이 허술했기에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에 그 냉기가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쪽에 화장실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 역시 이곳이 겨울이면 또 밤이면 너무 쉽게 얼기 때문에 다치거나 또 빠져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인간이 가장 편리하게, 가장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늘 이런 기준으로 집안의 가구들을 배치해 두시고 생활을 하십시오. 첫 번째가 편리함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현대주택구조는 과거와 다릅니다. 네,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단열도 잘 되어 있으며 또한 방안 역시 잘 되어 있으며 조망권이라고 하여서 햇살이 잘 드는 건 역시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고층 건물도 워낙 많기에 어떠한 점술적인 요소도 아닌 편리함에 기본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 침대를 두어야 한다면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그럼 거실의 책장은 또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시기 가장 편한 곳이 풍수학적으로 가장 적지인 것입니다. 다만 이 벽은 모든 외부적인 기운들이 머무는 곳이라 가구들 약간씩 띄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며 침대 머리 역시, 헤드 역시 조금 두꺼운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방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침대에 누운 모습이 정면에 보인다면 또 불편하겠죠. 네, 하여 이거 역시 조금 비껴 보이도록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침대 헤드가 없는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두꺼운 쿠션 같은 것으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이를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거실 역시 모든 동선들이 가장 편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억지로 TV를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거실에 두었다가 걸어 다니시다가 발목에 걸리는 일, 이런 일 없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오히려 풍수적으로는 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미적인 해로움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문 동양학은 모든 것들이 오행의 배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같이 둔다든가 침실에 대형 거울을 둔다든가 현관에 큰 화분을 둔다든가 거실에 큰 수목을 많이 전시해 둔다든가 하는 것은 오행학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위치에 맞는 자신의 기운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해당 위치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네, 하여 여러분 이런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침대 역시 그러하죠. 또 침실 역시 그러합니다. 침실이 너무 밝다든가 침대 옆이 혼란스럽다든가 하는 것은 집안의 번영운과 성취운을 막는 것이라 이는 집안을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시각의 안정성, 마음의 평안함, 행동의 편리함이 적절히 맞아 떨어질 때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든지 볼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일, 왠지 꺼림직함이 생기는 일, 움직이는 동선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침대를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안방에 문 여는 것이 불편해지는 일, 또한 거실에 소파를 너무 큰 것으로 두어서 너무 많이 두어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힌다든가 돌아서 가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항상 어디에서든지 편안하고 편리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기능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자신의 기운을 다 발휘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풍수적인 기운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네, 거실은 좁은데 거실에 100인치 TV를 가져다 걸어둔다면 아마 눈이 아파서 아무도 TV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말이죠. 네, 어떤 것이든 방 안에 두시더라도 문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해두셔야 하며, 네, 어떤 전기 제품들을 두시든 그 선들을 다 연결했을 때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또한 어느 방이든 침대에 누웠을 때, 책상에 앉았을 때 가장 안정감 있게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침대 머리를 북쪽에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좁은 장소에서 억지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환풍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덕지덕지 환풍기를 다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가장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두십시오. 다섯 번째가 건강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풍수학이라는 이론은 거의 90% 이상이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네, 일전에 주방의 그릇은 엎어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릇은 바로 두면 사용하기 좋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하시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편하신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다만 이 학문이 과거의 학문이다 보니 저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 현대 생활이나 현대 건강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저희 집의 경우 거의 모든 그릇들을 옆으로 세워둡니다. 큰 그릇은 엎어두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듯 모든 원리들은 여러분의 건강에 좋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풍수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